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에 얘기를 나눠볼 종목은 일단 예림당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림당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 예림당을 그러면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에 왜 가지고 왔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웨이 항공에 대한 경영권 분쟁. 네, 이 포인트로 오늘 예림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타이틀부터 살펴본다고 하면 대명선호 티웨이 항공 적대적 M&A 나선다라고 나와 있죠. 내용을 보시면 자 국내 최대 리조트 운영사인 대명선호그룹이 LCC 티웨이 항공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 오는 3월 예정된 티웨이 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명소는 티웨이 항공 지분 26.77%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최대 주주 예림당과의 지분 격차가 3%포인트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CC 관련해서 티웨이 항공 그러니까 대명선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인수해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항공사와 좀 합쳐서 대형 좀 LCC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지분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분 경쟁에 있어서 거듭 매수세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영권 분쟁이 들어간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 수혜성이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명선호와 예림당 사이에 지금 지분 격차가 3%밖에 나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뭐 한 1%뭐 아니면 소수점 1% 미만 이렇게 난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이 같은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뒤집어야 될 만큼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하거나 그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처럼 3%가 이상 나면서 좀 지분을 좀 끌어와야 되는 부분. 이렇게 되면 대명선호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일 수거든요. 이런 다른 주요 주주들이 대명선호에게 이런 지분 관련해서 위임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대명선호가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면서 지분을 끌어올리면서 예림당을 밀어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이 티웨이 항공이 중간에 껴있고 이 티웨이 항공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은 뭐 더 많은 뭐 지분을 우호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도마에 오른 티웨이 항공, 대명선호 그리고 예림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상세하게 좀 체크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저보다 정리를 더 잘 해놓은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요약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액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대명소노와 예림당이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볼때 이런 경영권 분쟁 테마는 그간 상당한 상승세를 만들어 왔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영권 분쟁 테마에 말로는 항상 요렇게 갔다가 결국에는 요렇게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에는 요런 흐름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화천기계도 마찬가지였죠. 화천기계 한번 볼까요? 네, 화천기계도 보시면 경영권 분쟁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후에 쭉 빠지고 중간중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힘이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사실 경영권 분쟁 테마의 말로 전형적인 말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예림당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해당되는 지분 싸움을 해야 되는 핵심 기업은 티웨이 항공이죠. 네, 티웨이 항공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영권 분쟁 테마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왔거든요. 요구간부터 나왔어요. 하반기부터 나오면서 급등 급락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화천기계처럼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어쨌든 지분 우호적으로 계속 취해야 되기 때문에 대명선호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주가가 정고점을 뚫어버렸죠. 요 흐름이 티웨이 항공 말고도 티웨이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웨이 홀딩스도 그 점 뚫어버렸죠. 그리고 대명선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뚫어줬는데 돈을 써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명선호까지 뭐 수급이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명선호 역시도 좀 수급을 이어받을 정도로 경영권 분층에 대한 테마가 상당히 지금 뜨겁게 올라와 있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림당도 일단 돈을 써야 되는 기업이 아니냐?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가 탄력이 나오기 힘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분명 예림당도 지분 경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나 티웨이 이 본주들보다는 그 영향권이 비교적 탄력성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티웨이든 티웨이 홀딩스든 결국에 이 모기업이 이 인수 대상으로 나왔고 M&A 대상으로 나왔고 대명 선호가 지분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티웨이 홀딩스의 대주주가 어쨌든 예림당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같은 써야 되는 위치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혜성은 분명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은 지분 관계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예림당이 있고요. 예림당 있고요. 그리고 대명 선호가 있어요. 네, 대명 선호가 있어요. 글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요 구도거든요. VS고 여기 위에 뭐 TWA가 있고요. TWA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는 여기고요. 여기는 2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 사이 격차는 한 3%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자금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명 선호가 예림당보다 웃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림당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한편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 경쟁 짜잘짜잘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대명 선호가 예림당 지분을 그냥 다 안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인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티웨이에 대해서 매수세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최대 주주인 이 티웨이가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이 티웨이의 최대 주주인 예인당의 이런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적 구조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뭐 대명 선호가 어떤 액션을 취하든 티웨이, 예림당 모두 경영권 분쟁 테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대명 선호가 그냥 돈을 그냥 아예 확 풀어버려서 예림당을 가져가 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예림당 주가는 사실 다른 대명선호나 티웨이 홀딩스와 같이 이 정고점을 못 뚫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구간 테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예,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지금 충분히 예림당 역시도 경영권 분쟁 테마에 있어서 모두 신고가를 좀 뚫고 가는 자리라고 봤을 때 못 갈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영권 분쟁 테마에 말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언제 그 수급의 한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끝날지는 결국 만들어진 차트를 봐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하이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대 수익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전국점까지라고 한다면 2,400원이잖아요. 많이 남았거든요. 3,600원이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쭉쭉쭉쭉 한 3,600원까지 올려봅시다. 여기까지죠. 3,600원까지 올렸다 했을 때 못해도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어서 조정 받아봤자 중기 이평선까지 우리가 하방 대응 가져간다라고 하면 요만 정도 될 거 아니야.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웨이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측면에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TA나 티웨이 홀딩스도 물론 지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강한 주가 측면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예림당으로 키워드는 좀 귀결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15% 정도 대응 구간 그리고 위로 본다라고 하면 40% 이상의 노릴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찬란한 토크 시간에 예림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 증시가 또 마무리가 되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설 연휴가 시작되고요. 뭐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뭐 애플, 뭐 GDP 뭐 이런 굵직한 빅위크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설 연휴에 따라 우리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달 증시는 뭐 31일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증시의 마무리는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